네, 안녕하세요. 미국 복덕방 이야기 한상철입니다. 네, 오늘은 바이어분들께서 모게지 론 얻으실 때, 그 모게지 융자 얻으실 때 자주 착각하시거나 실수하시는 거, 그 10가지에 대해서 리얼토닷컴에서 블로그가 나와서 그거 내용이 좀 괜찮고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비디오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그 바이어분들께서 자주 실수하시는 거는 인트레스트 레이트에, 그러니까 이자율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. 이 론을 고르실 때, 융자를 고르실 때, 융자 프로그램을. 그런데 이게 그 렌더에 따라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 프로세싱 비용을 추가로 좀 더 이렇게 올려놓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, 그리고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. 이 포인트를 많이 사시면 이자율이 떨어지는데, 이 포인트 사는 거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안 주고 우리 이자율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융자 프로그램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사인하실 때 보면은 그런데 이 이자율을 받으시려면 뭐 그 포인트를 뭐 2포인트를 사셔야 돼요, 1포인트를 사셔야 돼요,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. 물론 이자율이 되게 중요하죠. 이게 월 납부액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 납부액 양하고. 하지만 이자율에 너무 집중을 하셔갖고 다른 부분을 놓치셔서 나중에 페이먼트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, 납부액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,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다운 페이먼트를 꼭 20%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. 많은 분들께서 다운 페이먼트를 꼭 20%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데, 물론 20%를 하시면 모기지 보험을 안 내셔도 됩니다. 그런데 20%를 모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좋은 집들을 다 놓치시는 경우도 계세요. 그리고 뭐 일단 다운 페이먼트를 20%를 안 하신다 하시더라도 월 납부액을 이렇게 갚으시다 보면, 그 페이먼트를 내시다 보면 원금이 갚아지잖아요. 그 갚아진 원금 자체가 원래 구입하신 집 가격의 20%가 넘게 되면, 그러면 또 그 모게지 인슈런스가 웨이브가 돼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 내셔도 돼요. 그러니까 너무 그 20%에 너무 이렇게 막 이러셔서 막 돈 모으시느라고 좋은 집들 놓치지 마시고, 좋은 집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는 모게지 론이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, 신청하면.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. 프리어프루벌 레터는 뭐 하루 이틀이면 나오죠. 그런데 프리어프루벌 레터 아니면 뭐 프리퀄리피케이션 레터라고 부르는데 그건 바로 나오지만, 그 진짜 론은 실제로 그 론 프로세스를 할 때 이 렌더들이 더 자세히 리뷰를 하고 뭐 재정 상태도 더 자세히 보고 이러기 때문에, 또 간혹가다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, 바이어분들 측에서부터.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주에서 한 45일 가까이도 걸려요. 이거는 개인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 시간이 변하지만, 그렇기 때문에 그 클로징 날짜 같은 거를 선택을 하실 때, 이 스케줄을 잡으실 때 좀 여유를 두고 충분히 두고 잡으셔야지, 막 나 뭐 론 바로 나올 거니까 뭐 2주 만에 뭐 클로징 할 거야 뭐 이런, 뭐 그런 식으로 오퍼를 넣으신다고 해서 리스팅 쪽에서도 이게 뭔 소리야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집 사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뭐 우리 렌트가 뭐 12월 말에 끝나니까, 그리고 뭐 론이 바로 나올 거니까 뭐 11월 중순부터 집을 찾아보면 돼,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러다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. 론이 안 나와요, 그렇게 빨리. 그렇기 때문에 꼭 충분히 시간 여유를 두고 스케줄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. 네, 그리고 네 번째는 프리어프루벌 레터를 받으셨다고 해서 꼭 론이 100%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프리어프루벌 레터 아니면 프리퀄리피케이션 레터 받으셨으니까 뭐 론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데, 그 집 계약을 맺은 다음에 클로징 될 때까지는 그 개인 재정 상태가 바뀌거나 아니면 크레딧이 뭐 심하게 변동될 뭐 그런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론이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유튜브로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, 뭐 대표적인 게 뭐 캐시가 갑자기 뭐 나왔다 들어갔다 큰 양이, 아니면 뭐 비싼 물건을 갑자기 크레딧 카드를 사신다든지, 아니면 뭐 크레딧 카드를 새로 오픈을 하신다든지, 아니면 크레딧 라인 하나를 클로즈를 하신다든지, 뭐 이런 행동 하셨다가 그 재정 상태나 뭐 신용 점수 같은 거가 바뀌어서 론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약에 들어가시게 되면, 그러면 가능하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면서 클로징 될 때까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
네,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first buyer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. 뭐 좋은 걸로는 뭐 FHA 론도 있고 뭐 BA 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리고 또 뭐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아이다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. 이런 거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각자의 재정 상태나 뭐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그 베네핏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냥 이거 알아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퍼스트 홈 바이어 프로그램을 한번 꼭 리뷰를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. 네, 여섯 번째는 그 신용 점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뭐 내년 10월에 집을 살 거야.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신용 점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크레딧 스코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부터 좀 관리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리얼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더 좋은 집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신용 점수 관리하는 거예요. 집 사시기 전에. 그래서 신용 점수를 높여놓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뭐 이자율도 낮아지니까 더 유용할 수 있는 자금도 많아질 거고, 뭐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신용 점수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임프루브 할 수 있는지 CPA 분들과 꼭 상담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신용 점수를 늘려놓으세요. 최대한 높게 올라갈수록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융자 프로그램을 잘못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렌더나 모게지 브로커가 좀 경험 있는 분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. 왜냐하면은 뭐 BA론이나 뭐 FHL론이나 뭐 이런 론들이 뭐 있을 수가 있는데,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론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, 바이어분들께서. 그리고 뭐 고정이자나 변동이자 어떤 게 더 유리할지, 또 자기의 그 집을 살 때 그 플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그 스트래러지에 따라서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이러시는 게 좋은데, 이런 걸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리고 뭐 경험이 없는 뭐 렌더나 모게지 브로커 분이나 아니면 뭐 온라인에서 뭐 인터레스트 싸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뭐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. 그런 회사들이랑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던지,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안 알려주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, 특히 경험이 많은 그 론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시고 고객분들한테 딱 맞는 그런 모게지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이게 다운페이 모으면은 이제 뭐 더 지출된 돈은 없고 나머지는 이제 렌더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, 렌더가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, 사실 이 다운페이 말고도 추가로 드는 비용들이 꽤 있습니다. 그 바이어 어토니,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, 뭐 인스펙션 비용도 있고, 그리고 타이틀 관련된 비용도 있고,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게지 프로세스를 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뭐 한 1% 정도에서 집값에 크게는 한 3% 정도까지도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고려하시고 그만큼 충분히 돈을 세이브를 하셔서, 나는 다운페이는 어느 정도 할 거고 집은 얼마 정도 살 거니까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구나, 이런 버젯은 좀 미리 잡아두고 진행을 하시는 거가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아홉 번째는 이 감정가가 그 어프레이즈드 된 그 집의 가격이 내가 살려고 오퍼를 넣어서 셀러랑 이렇게 사인을 한 가격보다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. 특히 요즘 같은 셀러 마켓에서는 집이 많이 없잖아요. 그런데 좋은 집이 하나 나와. 그러면은 너도 나도 이 집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막 이 멀티플 오퍼 상황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셀러가 그러면 너네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베스트 앤더 하이스트 오퍼를 넣어라, 너네가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오퍼를 넣어라, 이런 식으로 이제 비딩이 붙어요.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, 바이어들끼리. 뭐 그러면 뭐 크게는 막 20% 넘게도 리스팅 가격보다 그렇게 해도 집값이 계약이 되고 그럽니다. 그런데 20% 넘은 집값의 그 계약이 된 가격이 실제 이 모게지 렌더가 융자를 내주는 돈을 갖고 있는 측에서, 은행 뭐 이런 측에서 집에 그 감정을 했을 때 이 저희가 계약을 맺은 가격보다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 감정가보다 높게 돈을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융자가 안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은 가격이랑 감정 가격이랑 요 사이에 이 갭을 누군가가 메꿔줘야 돼요. 근데 이 셀러 마켓에서는 보통
바이어가 다운페이를 이만큼 더 한다 이래갖고 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융자를 내주는 측에서 감정을 하는 가격과 내가 그 계약을 맺은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특히 이 감정 가격이 낮을 수 있다. 이 부분을 꼭 고려를 하고 계셔야 돼요. 생각을 해두시고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걸 미리 좀 생각을 해두셔야 나중에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시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10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냥 리얼터가 소개해준 모게지 브로커 이분 한 분한테 연락해갖고 이렇게 그냥 모게지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이 리얼터가 소개시켜 드리는 분이 잘 하시는 분일 확률이 진짜 높아요. 예, 뭐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 믿을만 하지만 그래도 꼭 모게지 쇼핑 해보십시오. 다른 렌더들 아니면은 주거래 은행에서 하는 뭐 집 융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하고 꼭 미팅 해보시고 상담 해보세요. 네,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말고도 그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비교해서 깎으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서는 뭐 안 받는 그런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내고를 잘 하시면 협상을 잘 하시면 그 렌더 측하고 그럼 돈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해 보시고 꼭 발품 팔아서 꼭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네, 오늘은 그 바이어분들이 모게지랑 관련해서 실수 자주 하시거나 뭐 착각하시는 부분 10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네, 다음 비디오에서도 보다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비디오가 뭐 재밌으셨거나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네,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